예, 앞에서 완장의 나라, 완장이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 완장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이제 국가의 잘못된 권력, 그 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개인, 그 관계를 나타낸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장의 역사, 그 완장이라고 하는 부당한 권력으로 인해서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 바야로 흔들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 요 약간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하는 말은 은근히 자기도 그런 권력을 한번 행사해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 욕망을 느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혹의 내용이 왜 이런 유혹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반대의 상황, 자기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데서 벗어나고 싶고 반대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 하는 걸 나타낸 말이 밑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행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것저것 뭘 들고 길거리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노점상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골목 저 골목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들. 우리나라 시내에 보면 점포에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앞에 길거리에 어떤 물건을 들어놓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이나 홍대, 강남역 이런 데 가보면 그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경우 노점상은 원래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단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합법적으로 관공서에 사용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노점상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본인의 경험,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 미군 부대나 양색 시들로부터 흘러나온 물건, 이게 이제 미군 부대에서 품질 좋은 고가의 물건들을 빼돌려서 장사를 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똑같이 전매법, 관세법의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다툼 끝에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고통을 겪었던 시절, 이거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은 모든 어른들이 가정을 갖고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행하는 어떤 적극적인 생활 노력을 일컫는다고 보면 거기에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완장은 그런 노력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통제하는 그런 부당한 세력이라고 이 종술은 느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던 셈입니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공권력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그런 힘 앞에서는 약한 모습이었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여기서 녹아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기세에 눌린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세에 눌리는 건 늘 자기 쪽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의 그간 얼마나 많은 환을 품어왔던가. 그런 강력한 외부의 억제하는 힘에 많이 눌려온 삶을 살아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자, 이 선망이라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한쪽으로는 많은 부당한 시달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었다면
반대쪽에서는 자기도 그런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는 의미에서 완장은 종술에게 두 가지 모순된 의미로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였다 이런 얘기죠.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 즉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말은 감시원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죠. 종술은 소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죠. 아들한테서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 모레인 유남댁은 3년 묵은 채찍이 내려앉았다 상쾌함. 왜 상쾌함이냐? 이 상쾌함은 30 넘은 아들이 직업 없이 집에 와서 빈둥거리고 낚시나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서 매우 힘들어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네 강부잣집 입자밭에 날풍으로 후끄럼주고 오는 길인데 쌓이고 쌓인 피로에 하루의 피곤이 말끔하게 가시는 기분이었다. 모처럼 기분 좋은 말이었다. 5만 원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었다. 삭신이 뒤틀리지 않는 한 삭신, 온몸이 막 아프고 쑤실 때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죠. 죽는 날까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손녀 하나 있는 것 자기 손을 거두기로 이미 각오가 돼 있었다. 여기서 종술은 아내가 없었고 어머니 우남댁은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고 살아온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설령 무보수로 인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었다. 문제는 사람이 됨됨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남댁은 아들의 감시원 취직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떠냐? 4대 육신 나무랄 데 없는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장정, 다 큰 젊은 남성을 장정이라고 하죠. 반거충이로 펀둥펀둥 먹고 대학 다니면서, 자, 반거충이 무엇을 배우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다 이루지 못한 사람 이런 말을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인데요.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거충이로 펀둥펀둥 빈둥빈둥 먹고 대학 다니면서 먹고 대학을 다닌다. 이게 우리가 흔히 구어체 쓰는 말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세월만 까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썽이나 질러싼 듯하게 동네 안에서 밥줄 이어가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체에 나가서 고생하다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 와서도 고향에 와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이는 불효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취직을 했다. 손가락질 안 받는 것도 다행인데 감지덕지 취직까지 했다. 그래서 망나니 외아들한테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본 효도인 셈이었다. 지지리도 후러미의 속을 썩여온 자식이 아니던가. 자식이 부모에게 못할 짓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나이를 먹어서 그 나이값을 못하고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런 불효한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니까 이제 종술이 이런 말을 해요. 월급이 많더라는 많지. 월급이 5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많지 않죠? 하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 쐬기 좀 대돋보기나 뭐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여기서 우남댁의 귀에 완장이나 차고라는 말에 이제 큰 어떤 느낌이 다가와요. 무엇이야? 완장? 여기 왼팔에다 감시 완장을 척하니 두르고 순실을 돌기로 했구만요.
그냥 맨몸뚱이로 다치고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그러니까 완장을 찬 이유는 바로 권위를 나타내서 자기의 단속에 어떤 힘을 싣기 위한 것이죠. 낚시꾼들이 쉽게 보고 말을 잘 안 들어먹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술이 이렇게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메기주도 희죽거려가며 이렇게 인물 묘사를 통해서 종술이라는 인물이 이 하는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함을 아주 이렇게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소설에는 방금 본 이런 구절처럼 작가가 인물의 생김새나 또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서술할 때 매우 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들이 이 소설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소설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소설이 보여주는 그 전라도 사투리와 이러한 해학적인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실감나게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매 세상에나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그깟 놈이 곧 쇠고랑철 권한도 없고, 쇠고랑철 권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는 어떤 그 수사, 구속 뭐 이런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데요 뭐.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남때고 눈앞이 캄캄해 왔다. 자, 눈앞이 캄캄해 왔다. 요 대목에 주목하셔야 되겠어요. 왜 캄캄해 왔나?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좀 앞날이 어둡고 답답해서 매우 고통스럽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나왔고 뒤에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처음 맛본 기쁨이 마을 회관역 공동수도 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느낀 놀라움은 널금저수지, 아까 얘기한 판금저수지, 판자가 이제 널 판자니까요. 널금저수지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었다. 대체 이 노릇을 어찌하여 옳단 말이냐. 이 노릇, 이 아들이 저수지 감시원을 완장을 차고 한다는 노릇, 이 노릇을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시원 너 그것 안 두르고 완장 안 차고 감시원 하면 안 되겠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다. 왜? 종술이 감시원 노릇을 수락한 이유는 완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장을 안 찬다는 것은 자기가 감시원을 맡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종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언제까지고 개망난이 먹고 대학생으로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에이 참 엄니는 동네에서 사람 대접 좁게 받고 살라고 그런 아들이 그렇게도 영 못마땅하유. 자, 사람 대접 받고 살라는 아들, 즉 종술은 완장을 참으로써 자기가 비로소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양반,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가 왜 완장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너 진짜 몰라서 그러니? 하고 아들한테 과거의 일을 이렇게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요. 자기도 아버지가 완장 때문에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죽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족이죠. 사족을 못 쓴다. 우리가 이 사족을 못 쓴다 하는 말, 교과서에는 이제 무슨 일에나 반하여 혹하여 꼼짝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족이 원래는 두 팔과 두 다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떤 핵심되는 부분을 뜻하니까 사족을 못 쓴다 말은 꼼짝을 못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어구죠. 다 지 핏줄인갑다.
자, 여기 완장이라는 사실 못 쓰는 것도 다 핏줄. 너희 아버지도 완장 때문에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사셨는데 너까지 그럴 생각이냐,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장, 아버지가 차서 고생했던 그 완장하고 이 완장, 자기가 앞으로 이 완장을 차고 할 일은 어민이 성질부터가 다르단 말이오. 그렇게 다르게 인식을 하면서 본인이 완장을 차고 하는 행동,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겠죠. 홧김에 종술은 그에 또 몽리를 부리고 말았다. 자, 몽리. 어떤, 우리가 보통 심술궂다 그러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때 받는 어떤 속상함, 이런 걸 몽리라고 부릅니다. 몽리를 부린다 하는 말은 그 심술을 부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새 출발이 약속된 날, 그 삼삼한 기분, 기분 좋은 그때 걸맞게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고 단단히 작성한 바 있었으나, 그러나 캐캐묵은 생각, 캐캐묵은 옛날 자기 아버지가 완장 때문에 어떻게 고생을 하고 살았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 내는데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니 생각인데, 그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그 완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른 생각이란 완장이 보여주는 권력의 그 허황함, 잘못된 그릇된 결말에 대한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의 이후에 앞에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본 것처럼 이 완장이 보여주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여기서 이제 일단 단락을 지었는데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대목 중에서 이 완장이 갖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 사장이 저수지에 친구들과 놀러 와서 낚시하려고 하는 걸 이 종술이 막으니까 거기서 이제 해고를 시킨 뒤에 그 이장이었던 그 최 사장의 밑에 있던 이장이 종술을 대신해서 다시 감시를 맡을 사람을 찾다가 그 마을에 시권이라는 건달이 있어요. 그 시권이라는 건달한테 종술을 대신해서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러 갑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종술이 알아차리고 선수를 치죠. 그래서 가서 시권에게 네가 완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하면서 완장에는 이런 거야 하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도 좀 하시고 하면서 잘 그 완장의 의미를 새겨보세요. 첫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술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짓는 게 완장이다. 완장이 권력 유무를 결정짓는다. 그만큼 완장에 대해서 매우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권력을 얻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지키기 어렵다고 하죠. 권력을 쥐는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다. 그만큼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고, 권력 지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외로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술이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쭉 살아온 자기 삶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완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더라. 그러니 너는 그런 걸 지킬 자신이 없으니 내한테 이걸 완장을 넘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월이라는 여자가 이 소설에서 크게 중요한 인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 대목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날 그 종술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막 자기가 이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입히고 이러면서 종술의 딸을 예뻐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옷차림으로 이쁜 모습으로 돌아온 딸을 보고 종술이 분명히 부월이가 한 짓이다 찾아갔다가 거기서 자기 옛날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요. 그 교장 선생님이